네, 비욘드 히스토리 채널의 차태원입니다. 오늘 허씨 세력, 허왕옥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렇게 허씨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제 허씨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뿌리를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이 방송을 좀 만들고 있고요. 허왕옥 이야기는 물론 이제 실제 역사에 기반을 한 것이 맞다.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사람이 이제 좀 가야 건국 세력이 됐다는 그 얘기도 맞고, 근데 이게 다일까라는 좀 궁금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설화에서는 인도 아유타국 공주로 돼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아유타국은 장건은 이제 기원전 1세기 사람인데, 허왕옥과 이제 비슷한 시대에 이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인도 북부 신독국에서 이제 월지, 대하라는 세력들이 스촨성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수입해다 오는데, 인도 북부의 신독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간지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죠. 그래서 좀 여기서 월지라는 세력에 대해서 좀 허씨 세력을 좀 이해하려면은 좀 꼭 필요한 부분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좀 월지하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이 비슷한 이제 울치족이라는 거를 제가 좀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 유전자 분석한 사람들 연구에 따르면은 한반도 북부, 이 지역이 되는 거죠. 이 지역을 보면은 의외로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알타이나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밀려온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이제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계속 집단을 형성을 이뤄왔고, 그걸 이제 상징하는 게 여기 나오는 이제 악마문 동굴이에요. 이 악마문 동굴은 여기 이 지역,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이죠.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발견된 동굴인데, 이 동굴의 유전자를 보니까 몇만 년 동안 유전자가 이제 변형이 없었다. 그러면은 유전학자들이 좀 재밌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유전자와 가장 유사성을 가진 이제 종족이 뭐냐.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소수 인종들을 다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해봤어요. 거기에는 이제 한국인, 여진족, 일본인 요런 이제 좀 같은 유전자군에 속하는 종족들도 있고, 여러 어떤 시베리아 쪽 소수 민족들도 좀 있고, 중국인들도 좀 있고요. 한족, 이런 식으로 여러 인종을 분석을 했는데, 사모예드족 같은 이런 어떤 특수한 종족을 좀 빼면은, 한국인이 의외로 좀 이 울치족하고 좀 가깝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좀 여러 가지를 좀 해석이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유전학자들 얘기는 한국인은 4,000년에서 5,000년 전, 우리가 문헌상에서 이제 기록하는 단군신화 이전에 이제 배달국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이제 혼합이 이제 별로 없었고, 4,000년에서 5,000년 사이를 이제 지나면서 어떤 남방계 유전자하고 혼혈이 되기 시작한다. 이게 유전학자들이 이제 좀 주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고조선 이전의 배달국은 동일한 유전자고, 고조선 이제 시대가 되면서 이제 좀 유전적인 이제 다양성이 이제 생기는 건데, 그럼 이 울치족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유전학적으로는 그렇고, 고조선 이전에 이제 배달국 유전자를 이제 가지고 있는 종족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울치족은 지금 이제 러시아 하바로프스키에 이제 좀 살고 있는 소수 종족 중에서도 이제 극소수 종족,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 인구 자체가 한 2,700명인가 그런데, 실제 울치어를 쓰는 사람들은 800명에서 한 900명 정도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은 800명에서 이제 900명,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죽으면은 울치족에 대한 이제 자료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단계인데, 이 할아버지는 제가 좀 방송을 보니까는
그걸 좀 남기려고 이제 좀 노력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박물관 같은 거 좀 개인적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울치족 문화 이제 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어떤 복잡한 기약 운영을, 이분이 좀 집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집도 그렇고, 옷에다가도 하고, 뭐, 도자기 같은 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활과 관련된 모든 곳에 이 기약 문양을 이제 좀 그리는 습관이 있다 그래요. 예, 이제 좀 우리가 좀 주목할 거는 이 울치족에도 그 쌍어문 문양이 이제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 입구에 물고기 이제 2마리가 마주보게 그리는 풍습. 한국에 이제 좀 가야 세력을 상징하는 어떤 쌍어문하고 이제 좀 그게 좀 울치족 풍습에도 좀 있다. 쌍어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도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허왕옥 이제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강력한 이제 근거로 이제 쓰이고 있고요. 그 말도 이제 좀 틀린 거는 아닌데 이 쌍어문 문양이 페르시아 같은 서역에도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 인도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맞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울치족 관련해서 이걸 한번 좀 다르게 생각할 여지는 없는가. 여기 이제 좀 물고기 2마리가 있고 중간에 이제 탑이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위에 있는 좀 이 기하학적인 모습도 있죠. 요거는 사실 좀 해석이 좀 안 돼요. 근데 이제 해석은 안 되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울치족하고 좀 연관해서 이제 생각할 여지는 없느냐. 또 하나 이제 좀 재미난 점이 뭐냐면은 물고기를 이제 숭배하는 거는 페르시아나 뭐 이쪽에만 있었던 문양이 아니라 고대 아시아, 그러니까 앙소문화 같은 데서도 그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이제 물고기를 숭배하는데 이제 좀 재미있는 게 사람 얼굴을 한 물고기를 이제 숭배를 하는 게 있어요. 되게 좀 기괴하죠, 이게. 저는 그 도자기에 이런 것들이 좀 새겨져 있는 것들. 그래서 얼굴은 사람인데 이제 몸은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처음 해봤을 때는 좀 기괴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뭐 이랬는데 이것도 이제 좀 울치족 풍습을 좀 보면은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있어요. 울치족은 지금 하바롭스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무르강 지역에서 좀 사는데 여기에 좀 물고기가 이제 좀 되게 풍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월척 같은 이제 물고기가 되게 좀 어획량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따로 이제 농업이나 아니면 유목 이런 게 이제 주생활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걸로 지금 생활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지금 주생활입니다. 이제 재미난 거는 이 지역 여성들이 이제 어떤 샤머니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 사제의 이제 옷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게 좀 물고기 가죽이에요. 지금 아줌마가 이렇게 좀 말리고 있는 게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가죽을 벗긴 다음에 이거를 계속 이게 두들겨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한번 말리고 다시 두들기고 다시 말리고 이렇게 해서 이 여성 사제의 옷을 만듭니다. 그래서 물고기 가죽으로 좀 옷을 만들면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사제의 옷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더 아름다워 보기도 하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복잡한 기하학적 문양들을 좀 이 옷에다가도 좀 새기고 있고요. 근데 앞에서 좀 우리가 봤던 도자기 같은 경우에 왜 물고기하고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되느냐, 이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울지족의 풍습을 보면은 좀 설명이 좀 어느 정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허왕옥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이제 쌍어문인데 뭐 페르시아, 인도 이렇게 해서 이제 왔을 수도 있지만은 유전적으로 봤을 때 배달국과 이제 가장 가까운 이 사람들의 풍속에도 이 쌍어문이 있다. 이걸 한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화두를 하나 던질게요. 아까 지금까지 본 거는 우리가 이제 울치족이라는 종족의 풍습이고,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중국정사 삼국지 한조에는 마한의 속국 중에 이제 월지국이 있고, 그러고 진왕이 그 월지국을 다스렸다는 표현이 하나 있고요.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그 경남 지역에 이제 허씨 시원에 관한 이제 설화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이제 허왕옥 이야기도 있지만은, 장유화산 같은 경우에는 그 영정 그림을 보면은 월지국에서 이제 온 사람이라고 이제 좀 돼 있어요. 자, 이게 세 가지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제가 이게 좀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요새 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답을 내릴 때, 바로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료를 수집을 해가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뭐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답이 이제 좀 떠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건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걸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뭐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래도 이제 허왕옥이 이제 허구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허구설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논리로 이제 좀 가나는 좀 잠깐만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삼국유사를 보면은 허왕옥이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제 김수라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인도를 실제로 가보면은 아유타국이라는 명칭은 뭐 훨씬 이제 후대에 생긴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사케타라고 불렸었다. 그러니까는 1세기의 여자가 나는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좀 대단한 논리 같지만은 이거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신화를 좀 이해를 잘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어쨌든 신화라고 하는 건 특징이 뭐냐면은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해지는 신화예요. 뭐 역사 그 정사 기록처럼 문서로 이제 남기는 것도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시대 상황에 맞게 좀 변형이 되는 건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보면은 사케타라고 이제 불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은, 이제 장건이 이제 이야기를 한 그 대하하고 중국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 이제 중간 지점에 있었던 그 신덕국하고 좀 음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실제 이제 설화를 허왕옥이 온 곳은 뭐 아유타국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뭐 사케타라고 불리고 뭐 신독이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유타국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련 스님이 이제 삼국유사를 짓기 이전에 실제로 이제 신라 승려들이 이제 좀 인도도 많이 갔다 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이해하기 이제 쉬운 명칭이니까 이제 그렇게 설화가 이제 남은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허구라고 얘기하는 건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또 뭐 인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오는 게 뭐 가능하냐,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지만은 김병모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스촨성에서 이제 왔다는 뭐 그 얘기도 좀 하고, 어쨌든 그 인도산 물건이 이제 좀 나오는 거를 좀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요거는 그 3세기에 좀 가야 지역에서 이제 나오는 그 인도산으로 좀 판명이 된 이제 유리 목걸이인데,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야에서 이제 3세기 인도산 물건이 나오네 그러면은 1세기 허왕옥이 그 인도에서 왔다는 얘기가 허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 생각인데, 허구설 주장하시는 분들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엔 1세기인데 3세기께 나왔으니까는 허구가 맞잖아요. 오히려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시는데, 그 1세기 유리 목걸이도 나와요. 근데 좀 약간 가야하고 좀 지역은 좀 틀리는데, 마한 이제 초기 유적이라고 되는 이제 광주 복룡동 유적에서 그 신나라 이제 왕망의 이제 좀 동전도 좀 나오고, 거기서도 이제 이 파란색 이제 유리 목걸이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인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하겠지만은 아마 좀 일색 있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야하고 그 다른 지역이 이제 광주에서 나왔으니까는 이것도 인정을 못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그 3세기나 1세기나 그 1세기의 광주나 아니면 김해나 그게 좀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은 좀 있어요. 당연히 1세기에 그 광주 쪽, 그러니까 전라남도 이제 광주 쪽으로 가야 유리 목걸이가 왔으면은 당연히 이제 김해 쪽에도 이런 게 흘러갔을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내려야 되는 우리가 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허왕옥 이야기가 좀 허구라고 하기에는 인도와의 좀 교류를 이제 증명하는 좀 물건들이 좀 너무 뚜렷이 나온다. 1세기 당시에도 한반도에 인도산 유리 목걸이가 이제 좀 들어온 것 같고 3세기에는 가해 지역, 해당 지역에도 좀 유리 목걸이가 좀 나오고 글쎄요, 이게 좀 허구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사실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이게 허왕옥이 무슨 인도 사람 이름이냐. 인도 이름은 뭐 고타마 시타르타, 구마라집 뭐 이런 거고, 한반도 사람 이름들도 명림답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1세기 사람 이름이 이제 허왕옥이었겠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허왕옥이란 이제 인물이 존재한 거는 김병모 박사님이 그 스촨성 그 보조 허씨가 있는 지역에 가서 실제로 이제 좀 요런 비문을 좀 찾아내셨어요. 여기 보면은 그 허녀 황옥이라고 이제 좀 이름이 좀 새겨진 게 있기 때문에 허왕옥이란 인물이 이제 실존했던 거는 부정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왜 이게 인도 사람 이름이 왜 허왕옥 이게 좀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뭐라고 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 허왕옥이란 이름이 이제 실제했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뒤집으려면은 이 김병모 박사님이 이제 좀 연구를 했던 이 신정기에 대한 어떤 진위 여부를 검증을 좀 해보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과정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문 같은 경우에는 뭐 9세기인가 꽤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국유사나 뭐 그 이전에 이 지역 사람들이 허왕옥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시조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기거나 이제 사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좀 신화가 좀 변형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그 일본에 이제 귀선신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귀할귀자에다 이제 배선사를 이제 쓰는 신사인데 이 신사에서 이제 모시는 그 신물 중에 이제 하나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얘기를 전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신무천왕의 어머니인 타마요리 히메 그러니까 옥자를 쓰고 오드이자를 쓰는 그런 이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모시는 걸로 돌로 만든 배를 노란색 배로 이제 해서 이제 좀 돌로 만드는 배를 이제 신물로 해서 좀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왕옥이 정말 없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런 측면, 그러니까 이쪽 측면으로도 좀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 배가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황옥이거든요. 타마요리 힘이라고 하지만 한자를 보면은 옥의이기 때문에 그 허황옥이라고 이제 좀 그 원래는 이 신사가 허황옥이라고 좀 얘기를 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일본석이 이런 거를 만들면서 가야가 이제 좀 일본 열도 이제 건국 주체라는 걸 이제 숨기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원래 이름이 좀 분해가 됐을 거라고 전 좀 보고 있어요. 노란색이라는 상징이 있고 이 여인의 이름은 옥이 들어가 있고 황옥을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이런 돌로 만든 배를 이제 섬기는 풍습은
그 부산 쪽에 가면은 유주함이라 그래서 허왕옥이 타고 온 배, 돌로 만든 돌배를 섬기는 풍습이, 그러니까 지금은 흔적만 남았어요. 그런 거 관련한 유적도 다 없어지고, 문헌상으로 허왕옥이 만든 이제 돌로 만든 배를 섬겼다라는 뭐 그런 유주함 관련한 유적만 좀 남았는데, 당연히 이제 가야 사람들이 이제 일본을 건너가서 일본에도 이제 가야를 이제 건국을 했기 때문에 가야의 이제 건국 시조인 허왕옥에 대한 얘기가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 건 맞는데 그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도 볼 수가 있고, 김병모 박사님이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름이, 뭐 인도 사람 이름이 허왕옥처럼 돼 있냐서 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뭐라고 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것은 좀 사실로 좀 드러나니까. 이제 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신화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느냐. 이게 좀 자꾸만 이제 허구다 그러면서 허구니까는 공부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올바른 해석은 좀 아닌, 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옛날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남긴 거는 후손들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남긴 건 아닐 거예요. 자기 본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야기니까 좀 남긴 거죠. 근데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물론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100% 사실로 믿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가 그 팩트고 어디까지가 이제 좀 덧붙여진 거고, 사실 이제 그게 역사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있던 역사적 사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사람들에 의해서 좀 이야기가 덧붙여지거나 뭐 그렇게 되느냐, 그걸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수수께끼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제 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좀 볼게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그 아서왕 이야기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게 좀 영국에 뭐 저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으니까는 아서왕 이야기, 그러니까 뭐 돌에서 뭐 칼을 뽑아서 이제 왕이 되고 뭐 원탁의 기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영국에 뭐 저런 역사적 사건이 있으니까는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역사적인 근거들이 좀 많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허구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람들이 그 원형들은 많이 이제 추적을 한대요. 이게 뭐 로마군에 이제 저항하던 뭐 영국 원주민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얘기를 하고, 뭐 섹슨족의 어떤 이야기가 원형일 거다 이렇게 원형들을 좀 추적을 하고, 재밌는 거는 이제 아서왕 이야기에 들어가는 뭐 마법사의 도움을 받다든가 아니면 돌에서 이제 칼을 뽑고 뭐 이런 것들이 켈트족 문화하고도 좀 밀접한 연결이 돼 있고, 그 한국하고 다른 게 아서왕 이야기 이제 허구가 있으니까는 야 이거 아서왕 이야기 이제 더 이상 우리 하지 말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연구를 하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좀 변형이 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신화를 보면은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은 세월이 흘러도 이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거나 아니면 고대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나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좀 비유를 좀 드리고 싶어요. 퍼즐 맞추기를 이제 좀 하는데,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게 퍼즐을 풀 수가 있나요? 그냥 퍼즐 한 조각은 이제 조각일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퍼즐 맞출 수 없으니까는 뭐 때려치우자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퍼즐 조각들, 그러니까 역사적 자료가 되겠죠. 이거를 쭉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스토리가 이제 좀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좀 자료만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어떤 자료와 이제 자료들 사이에 그 연관관계를
좀 파악을 하는 것, 여기서 이제 퍼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역사적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방법이긴 하지만 역사적 사실 이제 찾는 건 이제 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제 허왕옥 얘기도 그렇고 월지 얘기도 그렇고 아유타국이라는 이제 도대체 뭔가, 그리고 좀 묘족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퍼즐 조각은 이제 중국 쪽 기록, 삼국지, 그러니까 정사성 국기조 이런 것도 있고, 사마천 이제 이순 사기도 있고, 서경도 있고. 근데 이것만 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 쪽 신화하고도 한번 좀 맞춰보고, 그러니까 단군 신화도 있고, 신화가 아니라 이제 좀 역사로 이제 좀 드러날 거예요. 같이 좀 강의하면서. 그리고 이제 허왕옥 설화, 그리고 좀 언급이 지금까지 잘 안 됐던 장유화상 설화. 왜 장유화상은 여기 이제 월지에서 이제 온 걸로 되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추가로 이제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최근에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는 마고유적지. 마고유적지는 좀 이제 좀 월지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은 월지는 처음에 이제 도농과 이제 기련산맥 사이에서 이제 좀 생겨났다라는 게 이제 사마천 이제 사기 기록이고, 마고유적지가 이제 좀 거기서 이제 좀 나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중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분석 얘기도 좀 할 거예요.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인의 이제 시원과 어떻게 이제 훈혈이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좀 한국학자분들하고 좀 해외학자들하고 연구를 해서 좀 발표된 게 있는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내용이지만은 제가 좀 그거를 좀 자세하게 좀 풀어서 한번 이런 이제 여타 자료들하고 어떻게 이제 끼워 맞춰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좀 시도를 좀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자료는 이제 좀 다 아는 자료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모르시는 이제 좀 자료들만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장유화상은 이제 허왕옥의 오빠로서 김수로하고 허왕옥이 이제 10명의 아들을 낳으니까는 7명을 데리고 칠부람 이런 데서 성부를 시켰다, 이런 전설이 좀 내려오는 사람인데, 은하사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관련된 사찰에 보면은 이 영정이 이제 존재를 하고, 그 영정에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좀 요렇게 이제 좀 요렇게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월지국에서 온 장유화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지는 이제 월씨라고도 쓰고 월자에다 이제 가지자를 이제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혼용돼서 나오고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동생은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하고, 오빠는 이제 월지국에서 왔다고 한 이 상황이 이제 좀 뭐냐, 이거를 뭐 이렇게 좀 틀렸다 이렇게 보지 말고,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결과가 이제 나왔느냐, 이 부분을 이제 찾아가는 게 역사의 수기키를 이제 좀 풀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허씨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는 인도도 중요하지만 월지국으로도 이제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하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앞에서 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마고유적, 요 유적을 좀 여기가 이제 감숙성 이제 중국 전체에서 좀 여기 있는 거, 중국 전체에서 요 위치에 있고, 마고유적은 이제 딱 여기 있죠. 참 공교롭게도 중국에 이제 좀 정중앙에 있는 그런 유적인데, 요거는 이제 4000년 전 유적이고, 저도 이제 좀 계속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중국 애들이 한 7, 8년 전부터 이제 발굴을 하고, 발굴 결과는 이제 좀 최근에 좀 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했어요. 이게 좀 되게 좀 중요한 유적인 건 확실한데 왜 우리가 몰랐을까 라는 좀 고민을 좀 했고, 요새 이게 좀 이 유적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이쪽에 보면은 이제 소하며 유적이라 그래서 그 서양 미라가 이제 좀 한번 발굴이 됐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시안도 좀 있고, 서양 사람들은 그 중국 이제 청동기 문명이라고 하는 게 마침 여기 그 서양인 미라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중국 청동기가 이제 좀 성립이 됐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좀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로서, 야, 여기 4000년 전에 그 중국 최초 청동기 우리가 지금 발굴하고 있어. 근데 이름은 알 수 없는데 마고유족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중국 거라고 이제 증명을 하면은 서양에서 이제 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중국 청동기가 시작되고 은나라 주나라가 교차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한테 대한 어떤 반대 논리를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유적을 이제 좀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하게 갑자기 발굴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그래서 좀 이 유적은 아마 앞에 영상에서 제가 이제 명도전에 이제 좀 원형이 이제 좀 출토가 된다는 걸 좀 얘기해 드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고고학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 형태의 칼을 가지고 명도전이라고 이제 좀 그 결론을 내리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제 좀 그 이야기들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형태의 이제 좀 칼이 그 청동기 이제 초기 문명에서는 좀 광범위하게 이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이게 그 마고유족만의 칼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이제 좀 나중에 그 연나라하고 이제 고조선 사이 어떤 기축화폐로 이제 쓰여진 명도전과는 연관성을 좀 부정하기 어려운 모양이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마고유적이 상당히 좀 큰 유적이거든요. 그 가족장을 이제 좀 중심으로 이제 한 그런 그 유적인데, 가족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한 무덤 안에 사람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아들, 딸 또 이제 좀 뭐 같이 들어가는 가족 자체가 이제 좀 부장을 하는 그런 유적인데, 그런 묘지가 한 1000몇 개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큰 유적이죠. 근데 그 발굴되는 유적들 자료를 찾아보니까 별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하나는 아직도 이제 발굴 중이거나 또 하나는 좀 100%를 이제 다 오픈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좀 들고 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제가 좀 재미있게 보는 건 뭐냐면은, 이게 그 마고유족에서 나온 이제 청동거울이래요. 청동거울이라고 하는데, 햇살 무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 있는 이거는 우리 이제 고조선에서 이제 흔히 보는 이 다뉴세문경 요런 거하고 이제 좀 똑같고, 이거는 뭐 제 직감이긴 한데, 이게 그 동심원 이제 3개가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문화나 어떤 신앙의 코드를 그 백두산 서편 문명에 있는 만발바지아 유적하고 이제 좀 공유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정경 교수님이 이제 좀 작년에 낸 책이 백두산 이제 서편 문명에 대한 책을 이제 쓰셨는데, 거기서 이제 정경 교수님이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은, 제천단을 이렇게 3중으로 쌓는 거는 우리 이제 좀 한국만의 이제 좀 독특한 문화고 이제 중원에서 이제 좀 볼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걸 한번 좀 강조를 좀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조선 이제 지표 유물이라고 얘기하는 미송리식 이제 토기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그 마고유족에 대해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사진을 좀 떠왔어요. 이런 토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제 같은 걸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역시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많았어요. 그 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모양이 비슷해서 같은 계열이다라고 좀 하기 어려운 경우도 가끔 좀 왕왕 있긴 있다.
계속해서 이제 좀 드리는 얘기지만, 이거는 좀 한국 학자들이 이제 저를 비롯, 저도 이제 좀 계속 연구를 하겠지만은, 좀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유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이런 이제 도자기에다가, 요런 거를 이제 좀 그린 게 좀 많다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뱀이라고 이제 좀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 뱀도 이제 그냥 뱀이 아니라 좀 꾸불꾸불한 그런 뱀인데, 정영진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시하나 환웅 이런 것도 좀 책으로 좀 많이 내셨지만, 이제 이분이 이제 줄기차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문화 코드를 좀 읽는 방법으로 한번 역사를 연구를 해보자, 이걸 강조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수시하나 환웅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 공공족, 옛날에 이제 고대 이제 중원에 있던 종족인데, 이분은 이제 그게 이제 고조선의 원형이라고 좀 보고 계세요. 근데 공공족을 이제 상징하는 문양에, 이게 하늘과 이제 땅을 연결하는 기둥이 있고, 거기에 좀 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랑 좀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월지족 이야기하고, 이제 마고유족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맞출 이제 퍼즐 조각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대략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마고유족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최근에 좀 정경 교수님이 쓴 이 책을 전 좀 되게 좀 중요하다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상적인 측면이나 뭐 그런 측면도 좀 중요하지만 되게 좀 현실적인 문제도 이제 좀 정경 교수님이 좀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이쪽 만발발자 유적,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유적 자체가 이제 하나의 산이에요. 이게 좀 여기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집인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제 큰 거죠. 이걸 이제 1999년에 발굴을 은폐하는 쪽으로 이제 갔다 그래요. 그러고 이제 연구를 모두 폐기하는 방향으로 이제 선회를 했다. 처음에는 이제 홍산문명 발굴할 때랑 이제 좀 비슷하게,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중국 걸로 좀 엮어야겠다라고 중국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1999년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이제 그걸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이거 도저히 우리가 중국 걸로 이제 못 만들겠다. 그냥 그래서 이제 좀 은폐하고 연구를 모두 폐기한다, 이런 고발을 이제 정경희 교수님이 이제 좀 하셨는데, 실장을 보면은 뭐 더 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집 담벼락을 이제 좀 가보면은, 담벼락에 이제 돌들이 이제 되게 좀 좋은 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여기는 재단에서 우리가 좀 갖고 온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되고 있다는 고발도 이제 좀 정경희 교수님이 좀 하셨거든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는 뭐 제 가설인데, 마고유족이 1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존재를 알고 이제 막 발굴을 시작한 걸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러워요. 무덤 이제 1000여 개 정도가 나올 정도면은 옛날부터 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마골족이 이제 좀 나오는 지역은 옛날에 이질이나고 이제 고일강이 3위산 논쟁을 했던 이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몰랐을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의심이 좀 돼요. 어쨌든 정경 교수님 책은 한번 좀 읽어볼만 한 것 같아요. 읽어볼만 한 게 아니라 좀 분량이 좀 많긴 한데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 책이 아닌가. 여러 가지 시사점도 있고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좀 지적하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앞에서 이제 좀 허황옥 신화를 이제 좀 허구로 이제 모는 사람들이 좀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디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신화가 100% 진실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게 허구고 어느 게 이제 진실이고 이런 거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고, 왜 이런 허구가 이제 덧붙여지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허황옥 신화나 장유화상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연구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좀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생기는 최종적인 종착지가 뭐냐면은, 그 김유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 김유신 가문이 원래는 이제 그 삼국통일할 때는 대단한 가문이었다가 토기신라가 되면서 이제 집안이 이제 하찮아지니까 그 허황옥이나 이런 얘기를 넣어가지고 가문을 이제 높이려 했다. 그러니까 사기를 쳤다는 얘기죠. 그 후손들한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이련 스님이 그 허황옥 이야기를 이제 삼국미사에 적은 거는 이 사람이 불교를 대표하는 이제 승려니까 당연히 불교 길을 좀 띄우기 위해서 허황옥 이야기를 넣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이분은 이제 좀 허엽이라는 분인데, 16세기에 이 지역에 좀 관찰사로 와서 이제 수로학명을 이제 보수를 해요. 물론 이제 허씨 이제 자기 조상에 대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관찰사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이게 국가적으로도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했겠죠. 이 사람들도 막 이 조작에 가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우리가 좀 잘 아는 분들이죠. 김대중하고 이제 김종필. 몰랐는데 이분들이 둘 다 이제 김의 김씨라 그러더라고요. 뭐 정치적으로 이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한국 현대사에서 이제 한 획을 이제 이 두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이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허구를 막 띄웠다. 뭐 김대중하고 이제 김종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아마 이 두 가지 컨센서스, 요거는 좀 공통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그릇이 작은 사람들, 그러니까 쫀쫀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뭐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저 사람 허황옥 이야기 좀 허구로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들 이제 한 시대를 이제 풍미를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사기꾼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요거를 좀 간조로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얘기를 좀 드렸고요. 또 이제 앞에 이제 퍼즐 중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 것이 유전자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작년에 좀 나온 유전자 분석인데, 한국인의 기원과 혼합 과정을 고대와 현대의 유전자 서열을 가지고 분석한 논문이라고 지금 제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제 상당히 좀 여러 학자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좀 만든 걸로 알고 있고, 한국 학자들도 있지만 뭐 서양 학자들도 좀 있는 거 같이 좀 참여를 한 거라, 좀 대략적인 논문 결과를 좀 보면은, 한국인은 아까 얘기했던 울치족이 있던 하나의 계열이 이제 쭉 이제 혼혈을 이루지 않고 좀 이루어왔다가, 우리가 이제 단군 신화 기원전 2333년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4000년에서 이제 좀 5000년 이 사이에 갑자기 이제 좀 남방계라고 이제 하는 것하고, 유전학자들 표현을 하면 이제 손남방계라고 이제 하는 이 세력들이 좀 혼혈이 좀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 논문에서 얘기하는 이제 선남방계라고 하는 거는 몇만 년 전부터 한반도 북부, 아까 우리가 봤던 악마문 동굴이나 뭐 이런 쪽에 있던 정경 교수님이 얘기하는 백두산 서편 문명, 이 지역에 4만 년 전부터 이제 단일 유전자가 이제 계속 쭉 이제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한 갈래가 좀 있고,
그 배달국에서 이제 고조선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우리가 좀 삼국유사 단구시나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시점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쪽 선남반계, 그러니까 북반계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남반계 유전자 이제 좀 혼혈이 이제 좀 되기 시작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사람들이 좀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반계라고 하는 게 뭐 이 논문 연구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쪽 어떤 선남반계 아니면 이제 북반계 유전자하고 베트남 쪽 유전자를 혼합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잘 설명이 된다. 뭐 이런 얘기 좀 하시고요. 저는 좀 이 연구를 보고 좀 놀란 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의 유전자가 같았다가 분리가 되는 시점을 이분들이 기원전 5세기나 6세기로 잡았거든요. 2000년에 조금 덜 되는 이 시점부터 한국인하고 원래 일본인 유전자가 같았다가 기원전 5세기, 6세기부터 이제 한국인 유전자가 좀 갈라지기 시작한다. 근데 이게 사실이 좀 되게 좀 정확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일본 열도에서 이제 뭐 한반도 고인돌이나 다뉴세문경이나 아니면 뭐 세영 청동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되는 시기가 그러니까 2500년 전, 2600년 전 이제 그 시기이기도 하고 제가 좀 영상 통해서 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정사 삼국지를 보면은 그 사만 세력이 남쪽에서 외해 땅하고 이제 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해 땅에도 이제 사만 세력이 있었다는 무덤 기록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되게 좀 이거 좀 정확하게 좀 밝혀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이제 좀 그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제 건너간 게 맞고 그 반대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유전자 분석 기법이 의외로 좀 정확하구나. 그래서 좀 이 결과가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은 일단 우리가 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자료다라는 걸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달국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유전자가 우리의 통념과 다르게 뭐 알타이 이런 데랑 혼합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정경인 교수님이 얘기하는 이제 백두산 서편 아니면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악마문 동굴 뭐 이런 쪽으로 상징되는 쪽으로 단일한 혈통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남반계 유전자하고 혼혈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시기가 배달국에서 이제 좀 고조선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거. 좀, 요것도 하나 이제 퍼즐 조각으로 좀 넣을 거예요.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을 제가 좀 소개를 이제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퍼즐 조각들에서 연관된 부분들을 이제 찾아서 어떤 하나의 스토리가 그려진 한번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기에 이제 일단은 월지가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장건은 그 월지가 흉노한테 쫓겼다가 다시 오손한테 쫓겨서 그 대하라고 하는 그 그리스 세력이 있던 그 지역까지 이제 찾아갔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건의 얘기 중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이 대하에 있을 때, 이 대하는 이제 월지가 쫓겨가서 점령한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 죽장,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거는 스촨성하고 인도 북부를 이제 연결하는 지역이고요. 촉의 포를 보았다. 어떻게 이것을 구했느냐고 물어보니 대하국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상인들이 신독에 가서 산 것인데 신독은 대하의 동남쪽으로 대략 수천 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풍속은 정착 생활로서 대체로 대하와 동일하지만 매우 습하고 덥다고 한다. 그 나라 사람들은 코끼리를 타고 전투를 한다. 그 나라는 큰 강에 임해 있다. 코끼리를 타고 이제 전투를 하고 그리고 매우 습하고 이제 덥한 지역, 이제 인도 북부 지역이 되는 거죠.
월지는 원래 이제 그 사기 열전에 따르면은 그 도난과 이제 기련산맥 사이에 있었다가 흉노가 이제 공격을 하니까는 그 이쪽으로 흉노가 공격을 하니까 예, 이쪽으로 이제 좀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오선한테 쫓겨서 여기로 와서 이제 좀 대하가 되는 거고, 네, 이게 서양에서는 이거를 좀 박트리아라고도 좀 불러요. 그러고 이 세력들이 실제로 이제 좀 인도 북부를 점령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월지가 이제 다 옮겨간 게 아니라 일부 세력은 이쪽 그 중원대륙에 그대로 남아서 소월지로 이제 좀 남아 있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건이 본 거는 그 총나라에 있던 물건이 그 여기서도 이제 발견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는 그 여기 이제 신독이라고 하는 지역을 매개로 해서 총나라 물건이 여기 이제 대하에도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월지가 이렇게 좀 파란만장한 그 여정을 겪긴 했지만은 일부 소월지 세력이 남아서 그 인도를 매개체로 해서 그 대하까지 이제 좀 교역을 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것이다. 가설을 이제 하나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제 그 봐야 되는 자료가 삼국지에 이제 좀 기록되어져 있는 월지라는 거죠. 삼국지는 마하는 이제 속국을 50몇 개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월지국을 기록을 하고 그 진왕이 월지국을 이제 다스렸다라는 이제 표현이 좀 있어요. 이런 표현이 좀 있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사람들이 좀 되게 좀 어이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광주 복룡동 유적이 되는 거예요. 광주 이제 복룡동에서 이제 나온 그 유리목걸이인데, 요 유적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중요한 유적인데, 이제는 저희가 좀 유적 자체를 좀 분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아스팔트 공사 문제 때문에 그 여기서 이제 좀 이 유리 목걸이만 나온 게 아니라 신나라 이제 왕망의 이제 화폐도 나왔거든요. 신나라 왕망이 대략 이제 1세기 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좀 그 신나라 왕망의 화폐를 갖고 있었다는 거는 1세기 초 당시에 이제 만세력이 이제 중국과 이제 교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같은 시기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런 파란색 이제 유리 구슬 목걸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파란색 이제 이런 유리 목걸이는 인도 남부에서밖에 이제 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한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 이제 고정된 세력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좀 광범위한 지역에 좀 교역을 했던 국가라는 걸 좀 고고학적으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왕이 이제 월지국을 다스렸다 이런 어떤 그 표현은 좀 과장이 됐을 수는 있지만은 그 월지 세력, 그러니까 아까 인도와 이제 교역을 하던 이 세력과 이런 어떤 귀중품을 이제 교역을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볼 땐 좀 맞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월지가 이제 처음 발행한 그 도낭 남쪽의 어떤 기련산맥이나 이런 지역이 그 이전에 이제 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좀 있고요. 예, 그 사기 대환열전에 보면은 월지국이 이제 처음 그 생겼던 곳이 도농과 이제 기련산이라고 좀 돼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던 세력들이 이제 다 이제 사라진 게 아니라 일부 남아있던 월지 세력이 있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군 신화를 보면은 그 단군의 아버지 이제 환웅이 아들의 뜻을 알고 사미태백에 내려반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이지린이 이 사미태백에 대해서 이제 좀 주장을 한 게, 중국 사서들을 보면은 이 사미산이 이제 좀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여러 번 사미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다. 서경에도 이제 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수경주 같은 경우에는 뭐 돈왕현 남쪽에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럼 이제 좀 월지국의 발흥지하고 고조선의 처음 이제 단군이 고조선 세웠던 지역 중에 이제 사미산, 사미산에서 이제 고조선이 세웠다는 게 아니라 사미산 지역하고 태백산 지역하고 백두산 지역에서 이제 좀 세워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같은 지역을 이제 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마한이 월지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게 중국 문헌에 기록이 돼 있고 고고학적으로도 그 흔적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월지국이 원래 발흥한 곳이 고조선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4,000년 전 이 지역 유적을 중국이 이제 좀 최근 이제 공개를 했었다는 게 이제 앞에 내용이죠. 네, 요 지역이고, 그게 이제 이 모고라고 이제 돼 있는데, 저는 뭐 편의상 발음이 잘 안 돼서 마고라고 그냥 할게요. 예, 그게 이 지역이 되는 거고, 네. 돈왕과 기련산, 이게 좀 감속성을 좀 자세히 본 건데, 여기가 기련산맥, 여기가 이제 좀 돈왕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좀 마고유적이 좀 나왔던, 같은 지역에 있는 건데, 이 지역에 좀 나온 이제 마고유적이 서양학자들과 이제 중국학자들 사이에서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쪽으로 이제 좀, 여기가 이제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신강성이고, 최근에 이제 서양인 미라가 나오는 지역이고, 이쪽은 이제 하나라 이제 초기 유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중간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 고분의 이제 성격을 가지고 중국 학자들하고 이제 서양 학자들이 이제 싸우는 그 과정인 거죠. 당연히 이제 중국 쪽에서는, 서양 쪽에서는 이제 먼저 여기에 서양인 미라가 나오고, 청동기는 서양 쪽에서 이제 들어온 건 맞으니까, 니네 중국의 뭐 하나라든가 은나라, 주나라가 이제 교체되는 거는 우리 서양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이제 서양 학자들이 하고, 중국 학자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여기 이 지역에서 나오는 마고유적이 이제 좀 중국 거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와의 관련성을 더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고유적지까지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면은 허왕옥 설화와 이제 장유화상 설화가 되게 좀 모순되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게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걸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마고유적을, 왜냐면은 이 마고유적을 보면은 요런 어떤, 저는 이제 좀 명도전의 이제 원형이라고 이제 생각이 됐는데, 이게 4,000년 전에 이미 존재를 했고, 그리고 이게 좀 이런 형태로 연나라와 이제 고조선 지역, 그러니까 다른 국가 사이에도 공통된 화폐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기축통화로까지 이제 좀 발전이 되는 뭐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건 뭐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좀 고조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게 되죠. 이제 연나라와 이제 고조선 사이에서 쓰이는 이제 기축통화의 원형이 여기 있었다는 거는 동북아시아 이제 좀 무역의 발상지가 이제 고조선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우리가 고조선에 대한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을 좀 깨면은, 마한이 이제 월지국을 다스리고 그 월지국이 인도까지 교역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좀 고정관념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료상으로 이제 좀 명확하게 이제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마고유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는 거고,
다뉴셈경하고 좀 너무 비슷한데, 뭐 우연히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좀 할 말은 없지만은, 역시 그 3층 제천단 쌓고 이런 거는 문화 코드로 봐도 좀 고조선과의 연관성 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고 요거는 좀 뭐 얘기 드린 대로 고조선 이제 지표 유물인 미송리 토기, 이거를 미송리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마고 유주에서 나오는 건데, 요거를 뭐 미송리 토기라고 이제 좀 생각해야 될지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도자기에 이제 좀 그려진 뱀 같은 거가 나온다고 이제 중국학자들이 좀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뱀은 앞에서 뭐 얘기 드린 것처럼 공공족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요 부분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정영진 동의 공공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관련한 강의들을 좀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허씨 세력은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는가 아니면 월치국에서 온 거냐? 제 답은 둘 다 맞다. 정황상으로 봤을 때 스촨성에 이제 허왕호 이름이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김병모 박사님 이제 그 주장이 뭐냐면은 보주 허씨가 이제 스촨성에 있던 보주 허씨가 이제 2번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게 이제 허왕옥이 왔던 연대하고 딱 들어맞는다. 그러고 이제 좀 정식 사서에 이제 기록된 건 아닌데, 이 보조 씨들이 이제 반란을 한번 더 일으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는 1, 2년 정도 오차가 있지만 장유화상이 이제 그 가여로 온 연대하고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김병모 박사님 이 연구하신 내용은 직접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한 것도 있고 책도 있으니까는 한번 이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좀 제가 김병모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책 내용을 보면은 그 보주어씨의 이제 보주 요 한자만 가지고 실제로 이제 1990년대 초에 이제 중국이 아직 본격적으로 좀 개발이 안 되던 시기에 막 현지를 좀 어렵게 좀 잡수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연구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의문을 좀 제기를 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좀 열심히 연구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어렵게 연구를 했으니까는 이 사람들 주장이 좀 무조건 맞다 이러는 것보다는 열심히 연구를 하셨으니까 이런저런 반론도 좀 제기를 해가면서 그 어렵게 연구하신 내용을 이론적으로 좀 정교화 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하면서도 김병모 박사님 주장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을 좀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까 제가 좀 울치족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 울치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월치하고 이게 이름이 우연히 같은 거냐 아니면 뭔가 좀 당연히 같은 거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거랑 좀 연결해서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쌍어문이 과연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은 그 배달국과 유전적으로 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울치족의 이 쌍어문하고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좀 이 부분은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확신이 들 때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반론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언제나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댓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속으로 이제 꿍 하지 마시고 그 댓글 같은데 그 유튜브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좀 제 생각을 좀 성심성의껏 이야기해 드릴게요. 마고유적 자체가 이제 좀 나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고 유전자 분석도 이제 막
그 옛날부터 하기는 했었는데 그 빅데이터 형태로 이제 좀 자료가 그 축적이 된 건 이제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유전자 분석도 그런 것이 좀 나온 거고, 그리고 정경희 교수님이 작년에 낸 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기존에 좀 패러다임을 이제 접고 새롭게 생각해야 될 여지들이 좀 많은 내용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꼭 옳다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좀 성심성의껏 그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뭐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틀린 부분 지적을 해주시면은 저는 오히려 좀 그렇게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맙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좀 허씨의 기원에 대한 얘기가 되게 좀 길어졌는데, 예, 요거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틈틈이 요거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